당신은 생각보다 잘 모르고요. 당신은 생각보다 만만합니다. 그리고 나한테만 특별히 싸게 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럼 뭐가 있다? 하자가 있는 거예요. 진짜 까놓고 물어볼 수 있어? 돈 얼마 있어요? 이거 나 당신 생각이 아니에요? 그 말 한마디 할 수 있어요? 만나가지고? 못할걸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허위 부동산 매물 사기를 당하는 가장 큰 1번은 뭐냐면 일단은 사기를 당한다라는 말이 맞나요? 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사기를 왜 당해요? 욕심이 있으니까 당하겠죠. 어떤 욕심이요? 남들보다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좀 더 나은 물건을 얻고자 하는 그 욕심이요. 아니 본인이 이걸 갖고 만약에 한 달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요즘 챗GPT도 다 만들어 주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체크되는 항목 리스트들만 체크를 했어도 좀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안 하고 믿고 했단 말이에요. 맞죠? 부동산 중개인을 믿고 거기는 임대인을 믿고 거래를 했더니 전세 사기를 당했어요. 이 자체는 너무나 슬픈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바보 같은 일이죠. 왜요? 본인이 체크만 했어도 이 물건이 정상적인 물건인지 아닌지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나 제대로 확인 다 했고요. 등기부등본도 받고요. 모두 받고 다 봤는데 문제 없다 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당했어요. 그러면 조금 더 생각을 해봅시다. 정말 제대로 본 게 맞을까요? 신탁이 돼 있었고요. 그 안에 상황을 전혀 몰랐대요. 그럼 신탁 안에 물건을 꺼내서 그 안에 현황을 볼 수 있는 방법들도 충분히 나와 있어요. 자, 그냥 이거는 클리어하게 얘기할게요. GPT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진짜 웃긴 얘기인데요. 웬만한 건 다 알려줘요. 퍼플렉시티도 있어요. 제가 얘기를 하는 건 지식이 오픈북이 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전에는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좀 이렇게 정보 비대칭이 있었고 이게 맞아 틀려에 대해서 가늠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찾아갔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GPT한테만 확인을 해도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내가 체크리스트를 뭘 체크를 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항목들은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 이거 되게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얘기인데요. 정글에 선과 악이 있습니까? 하이에나가 썩은 고기를 먹는 게 잘못된 겁니까? 조금 더 와닿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선과 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디폴트 마인드셋이 사람들을 대할 때 이 사람은 선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 사람은 악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까? 간다 마사노리라고 일본의 되게 유명한 경영 컨설턴트가 쓴 책에 비상식적 성공 법칙이라고 엄청나게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악해져라. 네 안에 있는 악을 꺼내라. 그래서 부자가 되면 그 다음에 네가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100%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엄청나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만날 때 비즈니스를 만나는 파트너 모두에 대해서 악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악인이랑 대할 때 내 디폴트 마인드셋은 뭡니까? 선입니까? 선으로 악을 얘기입니까?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부자인데 선은 가능합니다.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부자가 아니면 나도 악해져야 됩니다. 그럼 이 악이라고 하는 게 무슨 불법적인 일이라 그게 아니에요.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주는 서류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언제까지 문제가 없고 진짜 이제 제대로 살고 됐구나라고 확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의심을 해라. 주는 공적 정보도 의심을 해라. 말도 의심을 해라. 이 모든 과정의 단어 하나하나를 다 의심해라. 제가 부동산 마법학에 썼어요. 정말 좋은 물건은 나한테 올 리 없다. 나한테는 어떤 물건만 오냐. 내가 나를 알잖아요. 내 컨디션을. 그럼 나한테 어떤 거 주겠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만만하게 보고 어떤 물건 주겠어요. 남들한테 줬을 때 너무 좋은 거를 나한테 왜 줘요? 왜? 수수료 2배 주겠다고 했어요?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허위 부동산 매물 사기를 당하는 가장 큰 1번은 뭐냐면 시세를 몰라서예요. 발품을 팔아서 임장을 해보면 이 동네의 대충 시세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한테만 특별히 싸게 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럼 뭐가 있다? 하자가 있는 거예요. 지배 하자가 있든 권리관계의 하자가 있든 뭔가 하자가 있는 거예요. 자, 계약을 했는데 임대인이 본인이 안 나온다? 하자가 있는 거예요. 아니 문제없이 해준대. 그럼 난 변호사를 데리고 가야 될 정도로 되게 중요한 프로젝트. 기본적으로 행운은 없어요. 제가 운의 메커니즘에 대해 늘 얘기하지만 운은 누가 어떻게 하는 거다? 설계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해서 내 걸로 만드는 게 운이지 갑자기 나한테 행운의 마법이 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왜 전세를 자꾸 듭니까? 아니 큰 돈을 외국 사람들은요 전세 이해를 못해요. 왜 그 큰 돈을 뭘 믿고 맡겨? 정부도 아닌데. 기본 마인드셋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집주인인데. 근데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상업용 부동산 임대로 넘어가게 되면 뭐를 많이 쓸 수 있다 했어요? 대출. 그 다음에 뭐를 갖다 쓴다고요? 전세. 그러면 이 전세 세입자의 이거를 이용하는 게 나쁩니까? 좋은 겁니까? 굿이에요? 낫굿이에요? 이게 선이에요? 악이에요? 그냥 비즈니스예요. 모든 건 레버리지입니다. 어디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좋고 나쁜 게 어딨어요? 선하고 악한 게 어딨어요?
그냥 너만 그래도 나한테 잘해줄 거야 라는 과기대를 한 거죠. 나 저기 살아보고 싶다. 거기 시세 얼마지? 얼마 정도면 되지? 그럼 그 물건을 갖고 있는 부동산은 어디 있지? 시세는 어느 정도 되지? 그러면 내가 저거 예를 들면 보증금이 5천이래. 그럼 나 500만 원 딱 갖고 믿을 만한 부동산 가서 나 이거 500만 원 바로 지를 수 있으니까 그냥 호시라 상관없으니까 요쪽 라인. 심지어는 조사하다 보면 뭐 나오냐면 호실별로 향도 나오고요. 안에 구조도 조금씩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나 여기 살고 싶어 하는 게 있으면 그 물건 나왔을 때 잡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해요? 돈 보고 간다고. 돈을 원하는 사람은 돈만 보고 가는 거고. 그러면 사고 날 확률이 있다 없다? 있다. 명심하세요. 누구든 이게 괜찮다고 하는 모든 사람을 의심하시고, 두 번째, 괜찮은 물건 나한테 올 리 없다. 그러니까 디폴트 값을 선악으로 구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쪽으로 택해라? 기본적으로 흑화를 좀 해라. 부동산을 볼 땐 흑화해라. 어떻게 해라? 아, 제가 싸게 드리는 거예요. 거꾸로 들어라. 나한테 그렇게 할 리 없다. 아, 제가 대출 알아봐 드릴게요. 왜 나한테 대출 알아봐 주는가? 시간이 그렇게 남는가? 아니면 나한테 대가를 원하는가? 정말 크리티컬한 시선으로 계속 보다 보면 뭐가 보이냐? 상대방의 의도가 보입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중개인한테 이렇게 얘기해 놨죠. 사장님, 이거 수수료 더 100만 원 받으실 거면 제가 150만 원 드릴 테니까 저한테 좋은 물건 주십시오. 이건 주거용입니다. 그럼 150만 원 줘버려요. 아, 150만 원 잃을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자기 간판문 걸고 영업하는 사람이 그거 먹튀는 안 합니다. 아예 그러실 필요 없다고 하겠지. 하지만 그냥 와가지고 깎으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좋은 물건 연결해 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동산 거래할 때 깎는 거는요, 언제 깎는 거냐면 상대방이 나보다 불리할 때 깎는 거예요. 저 사람 돈 급해. 딱 보니까 너무너무 예를 들면 공실이 오래됐어. 그러면 이거 공실 제가 수리 안 하고 그냥 쓸게요. 제가 수리 다 하고 청구도 안 하고 쓸 테니까 나한테 싸게 주세요. 이런 건 딜이 돼요. 아우, 가보니까 이제 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것저것 뭐 냄새도 나고 곰팡이도 있고. 오케이. 이 상태에서 내가 할 테니까 수리비 이만큼 들 거 아니에요? 이거 내가 할 테니까 싸게 줘. 이런 건 말이 돼요. 왜? 귀찮으니까. 근데 상태도 너무 좋아. 근데 싸게 준대. 대부분 이게 이제 시행하는 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많이 발생할 거고 경매에 넘어갈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경매도 알면 쫄 게 없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1000만 원 넣었다, 500만 원 넣었다 이러면 사실 날려도 큰 타격이 없어요. 그 돈 갖고 뭐 해라? 투자해라. 왜요? 전세를 하면은 심리적 안정감이 있잖아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내가 만약에 연 3%짜리 정기 예금에 넣었다고 칩시다. 근데 돈이 있어요. 그럼 이게 돈을 버는 겁니까? 안 버는 겁니까? 그게 뭔 소리예요? 3%면 내가 이자 받잖아요. 내가 1억을 넣었으면 내가 3%면 얼마 벌어요? 1년에 300만 원. 근데 300만 원이 다 내 겁니까? 아니죠. 이자에 대한 이자 소득세 낼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 소득 생겼으니까 또 뭐가 좀 영향이 있겠어요? 건보료 영향이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인플레이션. 3% 정기예금에 넣어도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예요. 이걸 몰라. 그러면 전세는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2년짜리를 2번 갱신해가지고요 4년 계약을 해서요 1억을 넣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1억이 4년 동안 얼마 깎이는 거예요? 단순하게만 계산해도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은 물가 상승률 반영하는 만큼 깎이는 거예요. 돈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세 살지 말라고 여러 부동산 유튜버들이 얘기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할 때예요? 안정을 찾을 때가 아니고 성장할 때예요. 그러면 다만 얼마의 종잣돈이 모이면 뭘 해라? 투자를 해라. 근데 그 투자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민간 투자, 개인한테 투자하는 건 너무 위험해요. 먹튀도 할 수 있고 망할 수도 있잖아요. 간접 투자를 해라. 그러면 최소한 5% 6%짜리 할 수 있다. 원금 손실의 이슈 있을 수 있으나 개인보단 그래도 좀 덜하다. 국공채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건 공부를 좀 해라. 당하지 않으려면 모두를 의심해라. 심지어는 엄마 아빠가 해주는 얘기도 의심해라.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이 시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글에는 선악이 없다. 다 각자 먹고 살기 위해서 각자 도생하는 거다. 누가 누구를 잡아먹는 이게 아니고 이럴 땐 극티가 돼서 그냥 보세요. 쟤는 나를 후드려 까고 눈탱이를 쳐야 돈을 많이 벌겠지.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 눈탱이 맞아줘야 돼? 눈탱이 한 대 맞고 눈탱이 2대 더 칠 자신 있으면 하시고. 근데 그런 비즈니스가 아니면 상대가 아예 눈탱이 한 방도 못 치게 그냥 이빨도 안 들어가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야지. 근데 스트레스 받기 싫으면 그냥 돈 더 주고 수수료 더 줘요. 그냥 사장님한테 성금 주고 시작해. 만약에 진짜 내가 여기 이 동네 이런 성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여기 꼭 얻고 싶다. 이런 거 갖고 싶다. 돈 줘요. 사장님 6개월 안에 이거 찾아줘요. 그럼 내가 150% 드릴게. 50% 먼저 드릴게. 50만 원 100만 원이야. 그래봐야. 그럼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이 돈이 얼마나 큰데 망하는 것보다 낫지. 그리고 가능하면 좋은 물건을 1순위로 나한테 찾아주게 하는 비법입니다. 당근마켓 이거 왜 하는 거냐면 거래 수수료 줄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거래 수수료 줄일 수 있는데 뭐만큼 또 리스크가 있어요? 합법적인 제도 안에서 나라에서 정해준 그 리스크에 대한 어떤 가드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직거래가 좋은 것 같죠. 부동산은 한 명이라도 더 참견할 때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직거래여서 이제 갔어. 내 눈에서 봤을 때 문제가 없어. 하지만
부동산은 권리관계, 등기부등본에 대한 이슈라든지 대출에 대한 이슈라든지 진짜 까놓고 물어볼 수 있어? 돈 얼마 있어요? 이거 나 전세 사기 아니에요? 그 말 한마디 할 수 있어요? 만나가지고? 못할걸요? 여러분들은 디폴트 값이 악이 아니라 선의 세팅이 대부분 돼 있기 때문에 신뢰가 될 수 있는 말을 내가 이거 어떻게 물어봐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봐요. 내가 만약에 여유가 있고 이거를 내가 임대업으로 돌리는 사람이라면 나는 불편해서라도 중개인 쓸 것 같은데요. 왜? 하기 싫은 말을 내가 안 해도 되잖아요. 자, 부자는 돈이 우선일까요? 시간이 우선일까요? 시간이 우선입니다. 부자는 내 기분이 우선일까요? 아니면은 이 돈 버는 게 우선일까요? 사람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수준 넘어가잖아요. 내 기분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쓰는 거죠. 직접 말하고 싶지 않고 말 섞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심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당근마켓에서 사기가 났다는 건 아까 얘기했던 건 욕심이에요. 뭐를 갖고자 하는 욕심? 수수료를 줄이려는 욕심.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대표님은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넌 보험은 왜 드세요? 자동차 보험은 왜 들고 뭐 이런 보험을 왜 들어요? 이상하잖아요. 더 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비용을 쓰는 거예요. 이거는 적정 비용입니다. 이거를 줄이려거든 리스크를 감내하라는 거예요. 내가 완전 이쪽에 도가 터가지고 사기야? 그럼 내가 이렇게 대응해서 이렇게 돈을 뽑아와야지. 이런 게 딱 왁구가 서야죠. 당신은 생각보다 잘 모르고요. 당신은 생각보다 만만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마저도 마인드셋을 이런 거를 할 때 정글에 들어가면서 디폴트 값을 선 영역으로 맞춘다면 당신은 사자 앞에 토끼가 되는 거예요.